그래도 이 얘기도 좀 여쭈고 싶어요. 후쿠시마 시찰단, 음. 후쿠시마 오염 시찰단 이제 G7 정상회 이후에 가지 않습니까? 네. 나흘을 간다곤 하는데 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제가 저번 예. 시간에 왜 재현의 위기다, 음. 과학의 정신을 배신했다, 네. 집단 지성에 대한 모독이다, 음. 과학을 얘기하지 마라. 근데 맞아요. 그런 얘기를 그런 했었잖아요. 말씀하셨죠. 이거는 과학을 배신하겠다는 시찰단이다. 이거 아. 일본이 베푸는 형식이 돼 버렸다. 우리의 당사자로서의 요구 사항이 관철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잘못된 합의다. 1차 회의, 2차 회의 때도 합의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럴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게 예. 지금 재앙이 싹트고 있어요. 이것도 지정하게 시한폭탄입니다. 지금 중국도 가만 안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해양에서 앞으로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 이게 시한폭탄이라는 거. 시한폭탄이다. 우리가 그 팬데믹 때 트럼프가 희화화되고 재선에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팬데믹에 대한 잘못된 대응이었어요. 네. 그때 트럼프가 보여준 행태가 저기 과학을 배신하는 행태였습니다. 아. 그때 바이든의 선거 전략이 과학을 존중하겠다였어요. 그래가지고 트럼프의 충동적이고 비이성적이며 독단적인 태도가 네. 결국 자신을 몰락시킨 건데, 아하. 근데 살아날 것 같더라고. 지금 보니까 또 기세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트럼프가 유리해 보여. 그러니까 지금은 또 바뀌고 있죠. 그러는데 그때 그 저 소독제를 주사해도 코로나는 낫는다 그랬어요. 맞아요, 기억납니다. 어. 그런 얘기 있었죠. 그러니까 아주 야만적인 그 말을 했고 비합리적인 말을 하다가 이제 결국은 미국 사회가 아주 쑥대밭이 돼 버렸는데. 네. 근데 결국 그 저 하나의 그때 그 보시면은 과학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가 사회적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이미 봤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비교 사례가 네. 1986년에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 사고를 일으켰거든요. 네. 이때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전 세계의 협력을 구했어. 이건 소련의 힘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 우선 처음에는 은폐했던 사건을 네. 다 공개하겠다. 그리고 가지고 서방에서 들어가서 개입을 한다고. 이게 냉전이 종식된 시작점이야. 국제 협력으로 이 재난을 해결하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도요. 유럽 국가들은 이 체르노빌 기금이 아직도 그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각 유럽의 나라들이 출자해서 만든 거거든요. 네. 그게 바로 냉전을 해체한 시발점입니다.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일본이 그때 소련처럼 전 세계에 협조를 구하고 네. 일본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함께 해결하자 그러면서 이걸 다 공개하는 이런 적극적인 활동을 했더라면은 이 동아시아의 지역 패권 경쟁이 완화되고 자칫하면 평화와 공존, 번영의 질서가 만들어질 뻔했어. 그렇네요. 이 엄청난 이제 재앙을 함께 힘을 모아서 해결한다. 그럼 자연스럽게 해빙 무드가 만들어졌을 텐데. 그랬을 뻔했다고. 그랬을 뻔했다고. 그런데 이걸 반대 방향으로 일본이 자기들이 공개 안 하고 진해 주권이라 그러면서 배타적 주권주의의 노선으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처리하게 되면 냉전 종식과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럴 수밖에 없지. 네. 이해가 가시죠? 네. 과거 사례, 불신의 장벽, 네. 갈등의 소지 이런 것들이 이제 커지는 거거든. 그 자체가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시찰단으로 가서 어떻게 보면 사실상 들러리 서주는 게 아니라 이게 따끔하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할 터인데 그런 생각 없어 보이잖아요. 지금. 없어요.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의 명을 단축할 겁니다.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저의 예견이 나가는 거예요. 예견? 예. 일단은 야당이나 이걸 갖다가 저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을 과거에 광우병, 뭐 가짜 뉴스, 광우병 사태, 광우병, 천안함 이런 거 다 끌어들여 가지고 이제부터 가짜 뉴스로 해서 몰아붙일 건데 저기 두고 보십시오. 국민들이 가만 놔두나? 가만히 안 있죠, 국민들이. 그러면 우선 횟집 사장님들 그렇죠. 어떡합니까? 그 생계가 달려 있는 문제인데 어민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되겠어? 그래 우리 아이 키우는
우리 엄마들 지금 아이들 먹거리 얼마나 관심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뭐 급식부터 해가지고 우리 군 장병들 터고 뭐가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 군 장병들이 네. 그 항해병과가 이렇게 선박 타고 장기간 나가면 바닷물을 담수화해서 그럴 수밖에 없죠. 오래 있으면. 식수로도 사용하고 그러는데 이제 물탱크 새로 설치한다는 거 아니에요? 바닷물 안 되니까. 더 그게 서해동에 우리 해군들 어떻게 먹일게요? 그러니까 그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분야에서 난리가 별하별 꼰데서 난리가 나는 거지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정권이 아무런 통제력도 발휘하지 못한다. 관리 능력이 없는 정부다. 이게 입증이 되면 이게 이제 서서히 드러나 보십시오. 네. 이 정부가 앞으로 겪게 될 그 상황은 여태까지 저조한 지지율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게 광우병 때 생각을 해보면 국민들이 진짜 이 가짜 뉴스로 몰리는 그런 상황에 화나서 나온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네. 지금 수출이 14개월째 내리막길에다가 경상수지 계속 적자에다가 반도체 털린다 그러는데 그놈의 반도체 새로운 공급망은 언제 나타난다는 건지. 뭐 플로리다에 뭐 공장을 짓고 홋카이도에 짓고 히로시마에 짓고 그래서 언제 그다음에 그게 우리한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모릅니다. 모르죠. 일자리는 다 이제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경제로 또 힘든 상황에서 글쎄 일본 살려주기 일본 살리기만 나서고 있는 모습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아니 한국 때만의 독보적 생산자 지위를 뺏어간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상황 거기에다가 네. 이제 결국은 여기에다가 이제 오염수 문제로 인한 민심 불안 이런 거 다 어떻게 극복할까? 결국 안보 논리 이런 거죠. 그래서 나는 우리 시민사회 단체도 이제 좀 전술을 좀 가다듬을 때가 됐다고 보는 전술 변화. 자꾸 색깔론이다, 뭐 마녀 사냥이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미국의 진보한테 좀 배우자고. 그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가 하면 치킨 호크 명단 공개 운동을 했습니다. 치킨 호크란 말은 지가 호크 매라 그랬는데 사실은 치킨이다. 너 별거 아니다. 그게 이제 민주당 공화당의 그 병역 이행 실태를 베트남 전 때 분석을 해보니까 베트남에서 강경 발언을 하는 공화당 의원보다 평화를 이야기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병역 이행률이 훨씬 높더라는 거야. 그래서 군대 안 간 사람들이 왜 더 강경 냉전적 발언을 하느냐. 그래서 메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저거 치킨이다. 그런데 꼬꼬댁 하는 거죠 저게. 그래가지고 치킨 호크 명단 공개 운동을 하는데 우리 경우에는 세 가지 여건에 딱 떨어지는 사람을 한번 찾아봐 명단 작성 운동을 하면 좋겠는데. 뭡니까? 첫째 재산 50억 이상. 50억 이상. 재산 50억 이상. 둘째 병역 면제 또는 비정상적 병역 이행. 예컨대 뭐 6개월 방이 또는 뭐 석사 장교 하루 갔다 오는 거. 그래놓고 예비역 중이라고 설치는 놈들이 있어. 국민의힘에 제일 많어. 하루 갔다 와 입대일이 저녁일이요. 저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시면 윤상현 의원이나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 병역 들어가 봐요. 한번 확인해봐야겠네요. 입대일이 저녁일이고 예비역 중이래. 하루 근무하고 예비역 중이에요. 입대할 때가 소위였고 오후에 제대할 때가 중이야. 그거 석사장교라 그래서 그런 제도가 옛날에 전두환 노태우 아들 특혜 주려고 한시적으로 했던 거. 그래놓고 병역 이행자라고 주장하는 놈들이요. 기상천외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2 근로역 소집력으로 특례로 빠진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50원, 윤석열 50억 대통령 이상 해당되지. 김대기 비서실장 해당되지. 김태효 안보실 차장 해당되지. 이거 미국에서 있었던 그 운동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게 우리 사회에서도 많은 반향을 좀 일으키고 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시라니까. 그래가지고 재산 내역을 딱 보고 보니까 여기 딱딱 그 아파트 매체씩 갖고 있고
그다음에 군대는 뭐 빠졌고 그래서 뭐 이 전쟁에 대한 감수성이 좀 떨어지시고 미안하지만 네. 거기에다가 대북 강경 발언에 오로지 미국 일본 동맹을 종교화하는 요 공통점에 다 해당되는 인물들을 한번 뽑아보라니까. 네. 우리가 이제 시민 검증단이 이제 출범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은 신선합니다. 그러면 딱 답이 나와. 네. 견적이 나오는 얘기야 이게. 딱 끝나는 얘기야. 딱 정해주셨어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형성된 독특한 이데올로기 집단이에요. 그래요. 조건이 딱딱 말하지는 여기서 마르크스가 얘기한 유명한 경고 네.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 인간이라는 존재 그건 네. 계급을 얘기한 겁니다. 유산자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의식이 규정된다. 그리고 우리 국군 장병복은 나가서 싸우라고 등 떠민다 뒤에서. 지는 절대 안 싸운다. 이걸 치킨 호쿠가 한국의 치킨 호쿠가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인명사전을 만들고 인터넷 공개 운동을 하고 이러는 거죠. 캠페인이 펼쳐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아마 적극적으로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도 진보도 대응 전술을 좀 고급지게 가야 되는 거야. 이게 고급지게.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저 색깔론 공격을 받고 해명하기 바쁘다가 다지는 이런 소극적 방어로 하다가 선거란 선거는 다진 거지. 네. 북풍이 불었을 땐 다 졌거든 민주당에. 그러게요. 네.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약한 고리라고 볼 그러니까 수가 있는데 이럴 때 말입니다. 딱 이런 게 예상이 될 때 그냥 그 깨알같이 하는 샅샅이 하는 전문가들이 싸울 결의가 돼 있는 전문가들이 딱 버티고 앉아가지고 국회에서 팍팍 싸워주고 밖에서 시민단체는 우리 치킨 호크 운동을 전개하자. 이렇게 하는 뭔가 이런 게 맞아떨어지는 이 성숙된 역량에는 북풍 공작이 침투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 분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내년 총선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 안보 논리 또 뭐 이제 새로운 우리가 알던 북풍이 아니더라도 안보 논리에 따른 총선 전략이 나올 터인데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오늘 AI부터 얘기 많이 했어요. 오늘 얘기 많이 했어요. 얘기까지 노래방 모델도 들어보고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 자, 저희가 말씀 잠깐 드렸지만 잠깐만 그러면은 댓글 주신 분들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뭐 하시면서 방송 보고 계신지 아까 보니까 마늘 까면서 보신 분들 계셨고 저희 이제 김종래 교수님의 방송이 노동요 같은 느낌이 좀 있나 봐요. 일하시면서 많이 듣고 보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혼술하면서도 화장실도 있고 화장실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 하시면서 보고 계신 뭐 다양한 계시지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들으시면서 무슨 일이든 무슨 장소든 다 이게 들어도 도움이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촛불로 대응하면 된다 이런 말씀 주고 계시면 설동경님이 100만 명 나오면 모든 경우의 수도 다 우리가 이긴다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고 섬나라님 오마이 박 기자님 김종대 교수님 응원합니다라고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민분들이 보시면서 무릎을 탁 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준비하는 자가 이깁니다. 준비한 자가 이긴다. 준비하고 성찰하는 세력이 이깁니다. 네, 준비하고 성찰하는 세력이 이긴다. 자, 오마이 TV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해 주시고요. 김종대 뻥 뚫리는 TV 구독 안 하신 분들도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아니 김종대 TV 구독한 줄 알았는데 구독 안 했네 이러면서 구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김종대 TV도 많이 사랑을 해주시고요. 오마이 TV 유튜브 멤버십도 많이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긍정 팩트님께서 운동하면서요 기운 빠져 힘이 더 드네요. 그래도 그건 기분 좋은 기운 빠짐이죠. 그렇습니다. 네, 잘하고 계십니다. 네, 몸도 튼튼 그다음에 우리 의식도 튼튼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1시간 꽉 차게 달려왔는데요. 교수님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밝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